좀 해보겠습니다. 진행 순서고요. 교사를 소개하고 교육과정 소개하고 공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개별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사의 소개를 좀 할게요. 하기 전에 저희 학교 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학교는 결국 학생과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선생님들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이제 선생님들 별명을 불러서 별명이 키노이고요. 학교에 오기 전에도 영화를 했고 독립영화 감독이었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키노가 영화관이라는 뜻입니다. 별명이 키노가 됐고 영상 매체를 비롯해서 전공은 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나 독일어, 인문학 쪽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명은 토닥이에요. 별명에서 딱 느낌이 오셨겠지만 학생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일 많이 하고 있고요. 수업은 평화감시성 수업, 비폭력 대화, 심리학, 스트레스 관리, 심리나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수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학교에 오기 전에는 계속 상담 일을 했었고 그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현재 지금 고등부 담임 맡고 있고요. 교장 일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학 수업들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이 선생님들은 이제 상근직 선생님이셔서 매일 학교에 나오셔서 정시간 동안 계속 해주시는 선생님들이시고 저희 학교는 강사 선생님들 많으셔요. 8분, 총 교사가 11분인 거죠.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교육 과정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 이름으로서 이거죠. 불교에 나오는 개념이긴 해요. 사실 저희는 뭐 전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희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생긴 지가 2010년도에 생긴 학교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설립자 선생님께서 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선생님이 가졌던 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의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이걸 바탕으로 잘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존중, 배려, 그리고 협력하는 교육. 저희가 되게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친구들 집에서 다들 정말 다 귀하죠. 그죠? 아이들 많이 낳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도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같이 소중한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공간에서 모였을 때 나와 상대를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할 수 없다고 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팔은 안 보인다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매일 고민하고 있고 일반 수업에 반영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건데 세 가지 지향점,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말은 되게 쉽지만 사실은 그것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좀 많고요. 주위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하는 것도 되게 많죠.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고요.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정말 그걸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피할 수 없는데 아이들이 저희 학교 와서 뭔가를 배울 때 그냥 이건 해야 돼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야 했을 때 불합격 학생들은 그대로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설명을 요구해요.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결국 자기 동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일정한 성과를 이루기 힘들죠. 정말로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교육의 또 하나의 주안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업들을 배치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도 나오고 나중에 후회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지향점을 통해서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인데 기본이란 말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가 좀 그렇죠. 약간 모호하기도 한데 학교에서의 기본은 그 시간에 학교 와서 등교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교에서 내준 과제 잘하고 쉽지만 어려워. 쉽지 않을 수 있어.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실랑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만 이제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방법론적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 인간상적
개념이고요. 두 번째, 예, 몰입하고 성취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학교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인간이 뭔가에 몰입해 있을 때 혹은 어떤 거에 이렇게 푹 빠져서 그것을 할 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24시간 그럴 수 없고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고 풀어질 때도 있는 건데 학교에서 그런 거리를 되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 특히나 이게 외부적으로 어떻게 당위적으로만 접근해서 너 이거 마땅해야 돼, 네가 일단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몰입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아마 저는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희 고등과정에서는 이제 나중에 아마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그렇긴 한데 프로젝트 수업들이 좀 있어요.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푸시를 하죠. 뭔가 좀 몰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집중해서 뭔가를 좀 이루어내게. 물론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인간이 그러기 쉽지 않아서 몰입하는 순간보다 몰입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시험 보는 거에 몰입하는 거만이 몰입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고른 뭔가를 굉장히 노력하면서 박수 받고 성취하는 경험, 그게 설령 작더라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역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일방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좀 창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보기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분들은 그렇긴 했지만 유튜브 시대잖아요. 뭔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시대이긴 한데 사실 자기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의 작품을 보는 눈도 또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창작 수업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업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작업 같은 거 하고 애들하고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다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 같이 배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건 수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위기인데요. 학교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크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 전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 귀한 집 아이들이 세상이 좀 많이 변해서 그렇죠? 크게 별 필요 없이 자라고 있는 시대 같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뭔가를 양보해야 될 때, 존중해야 될 때,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갈등도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아주 뭐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반 학교에서 드러나서 뉴스화되기도 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재적으로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게 잘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학교가 그쵸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학교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를 찾아주실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축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많이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 학교가 하는 모든 교육 중에서도 큰 지향점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글쎄요. 설명이니까 자랑을 좀 하면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잘 되고 있고 요즘 아이들 말 되게 세고 막 그러지만 우리 학교는 그런 전통 그런 분위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자,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역으로 좀 가져가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다시 그거를 또 한 번 이제 카테고리화 시킨 건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별거 아니고 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에 충실한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침에 제 시간에 지가 좀 일어나고 지 자리도 좀 정리할 줄 알고 이런 거. 생활자립에 관련된 것들 아마 중등부에서 가장 많이 지금 아까 나온 선생님들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이신데 가장 많이 이제 아이들하고 신랑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더불어생활 같은 경우는 바로 존중과 배려에 관련된 수업들 배치하고 있고요. 생각하기 여기 써있는 거 이외에도 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만들고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몰입하는 경험 여기서 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어떤 인지교과만이 사람을 몰입시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수상문도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런 것들 배치는 돼 있어요. 다만 어떤 절대적 목표 지점을 갖고 이거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그 친구 수준에 맞게 접근하는 편이고 결국 이것도 나머지 것들과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 합니다. 결국 공부도 그죠?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교과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좀 새롭게 이 모든 과목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중점 영역으로 삼고 있는 것들인데 문해력이란 혹시 아시죠? 문해력 요즘에 하도 핫해서 이게 부족한 학생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EBS에서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했고요. 대학생들조차도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아주법을 모르는 대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뭐 그러니까 잘 맞춰서 이걸 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 학교가 이걸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동안에.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은 소통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말이 아니라 글인 거죠.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해보자고 저희가 좀 합의를 했고 실제로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퍼널레이니까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사용 능력이고 자료도과 해석 창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소통 능력일 수밖에 없죠. 글에 어떤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소설이라고 하면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사나 이런 걸 보고 미루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야 사실은 존중도 하고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해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이기도 하고 요즘에 문해력 관련된 능력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단순히 문해력이라는 게 어떤 뭐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 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이랄까, 음악이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석하는 능력으로 따지면 큰 틀에서 문해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나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포함한 리터너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할 거고 실제로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문자를 자꾸 읽고 또 문해력 하려면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고요. 요즘에 책 읽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20초짜리 쇼트를 보는 세대에게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책을 읽게 하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자연스럽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문해력 1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누가 이렇게 카툰이라든가 글 올리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자막이 나오면 마치 뭐 틀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시작된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